웰컴 투 가사장 월드. 반갑습니다. 가사장입니다. 어둠 땅 오픈되고 3일 지났습니다. 24일날 오픈해서 27일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3일 동안 플레이를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팁 거기에 대해서 살짝 얘기할까 합니다. 어둠 땅이 오픈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좀 많아졌죠. 신규 유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복귀 유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즈섭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3,000명 정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복귀 유저 혹은 신규 유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의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캐릭을 결정할 때 있어서 본인 주 캐릭, 메인 캐릭 하나 정하십시오. 잘 생각하고 하나 결정합니다. 탱커 아니면은 레벨업을 하기 쉬운 근접 딜러 혹은 캐스터 결정하고, 돌입 캐를 다 하고 나면은 어둠 땅 대장정이라는 퀘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어둠 땅 대장정 퀘스트는 다 밀어줘야 됩니다. 이걸 왜 다 밀어줘야 되냐? 부 캐릭을 키울 때 편하게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어둠 땅에 들어오면서 바뀐 점인데, 메인 캐릭터로 어둠 땅 대장전 퀘스트를 다 하고 그리고 나면은 성약단 대장전 퀘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약단 대장전 퀘스트 제 1장까지만 완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키우게 되는 부 캐릭터는 굳이 그걸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캐릭처럼 처음부터 다시 대장전 퀘스트를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부 캐릭으로서 그러한 단계를 다 뛰어넘고 그냥 던전 돌거나 아니면 원하는 지역에 가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코스를 밟을 것이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캐릭터로서 어둠 땅 대장정을 다 완료하고 그리고 성약단 1장까지만 완료를 해둬라. 자, 과연 성약단은 무엇이냐? 성약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소속사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소속사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소속사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서 그 소속사에서 받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시다. 설명하면 복잡해. 첫 캐릭 기준으로서 시작을 할 때 승천의 보루, 여기 지역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승천의 보루를 끝내면은 말드락서스로 가게 되고, 그리고 끝나면은 몽환의 숲, 그리고 끝나면은 레벤드레스, 대장전 퀘스트 마무리는 레벤드레스에서 하게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시작을 할 때 메인 퀘스트, 그러니까 대장전 퀘스트가 있고 그리고 서브 퀘스트가 있습니다. 그 해당 지역에 가면은 또 퀘스트가 뽕뽕뽕뽕 떠요. 시작을 할 때 승천의 보루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서브 퀘스트까지 같이 하면서 가십시오. 말드락서스까지 가고 한 55에서 한 56 사이 그 정도가 되게 되면은 보통 몽환의 숲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몽환의 숲이 와서 대장전 퀘스트만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대장전 퀘스트만 골라서 밀다 보면은 57렙, 한 58렙 정도가 되게 되면은 대장전 퀘스트가 끝나게 돼요. 그러면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게 없어. 인던을 돌거나 하면 예입니다. 그런데 던전을 안 돈다는 가정하에서 퀘스트만 하다 보면은 대장전 퀘스트가 끝나게 되는 시점에서 막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서브 퀘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서브 퀘스트까지 같이 해줘라. 그리고 한 55 꺾이고 나면은 대장전 퀘스트만 같이 밀고 가라. 레벤드레스에서 대장전 퀘스트를 끝냈는데도 레벨업이 안 됐다, 알렙이 안 됐다, 그러면은 던전을 도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던전을 들어갈 때 처음에 하다 보면은 던전이 두 군데밖에 열리지 않아요. 죽음의 상흔하고 역병몰락지 두 군데밖에 열리지가 않아요. 왜냐? 아이템 레벨이 낮기 때문에 입장을 할 수가 없어요. 던전이 이제 일반 던전이 있고 영웅 던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영웅 던전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이템 레벨 제한이 있습니다. 자, 아이템 레벨 제한은 무엇이냐? 평균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마다 각자 레벨이 있죠. 그죠?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이 평균적으로 과연 몇 레벨이냐 본인이 여기를 표시해주죠. 그죠? 그래서 레벨이 안 되면 입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레벨업 하는 도중에는 죽음의 상황과 역병몰락지 이 두 군데밖에 오픈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템 레벨이 144? 그게 이제 144 레벨이 돼야지 뚫리게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만렙이 됐다 해도 아이템 레벨이 안 되면은 이 두 군데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렙 달고 전역 퀘스트를 해주면서 이제 아이템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윗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전역 퀘스트는 언제 됩니까? 어둠 땅 대장전을 다 완료하고 나면은 전역 퀘스트가 열립니다. 그래서 전역 퀘스트가 열리게 되면은 돈도 받는 퀘스트도 있고, 그리고 리엉이라고 해서 이번 컨텐츠에서 화폐 단위죠. 그죠? 화폐 단위이고
영예 시스템이 있어요. 영예 시스템으로서 또 뭐 강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화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어둠 땅 대장정이 끝나고 나면은 성약단 대장정이 시작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약단 대장정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키리안이라는 이 소속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키리안 소속사에서 이 대장정 퀘스트를 하는데도 영예 5를 달성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뭐죠? 영예 지금 2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예를 또 올려줘야 돼. 영예를 5레벨까지 올려줘야지 그 다음 대장정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리안 대장정을 다 완료하게 되면은 드디어 전설템 제작이 들어갈 수 있다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이제 좀 뭐죠 노가다성 뭐 MMORPG 노가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우는 레벨업을 참 빨리 만렙을 달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왜냐 와우는 만렙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성약단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대부분 그죠 많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성약단 가십시오. 룩을 보든지 아니면은 뭐 버프를 보든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보든지 탈 것을 보든지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약간의 틀은 있어요. 성약단 중에서도 캐스터들은 기리안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강령군주 이런 이제 소속사들이 있어요. 그 소속사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근접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보고 아무튼 캐릭터는 그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본인의 메타대로 본인의 컨셉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성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잘 생각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해보면서 본인의 맞는 스타일로 특성을 찍으면 되고 성약단 역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약단에 대한 특징 같은 것은 검색하십시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와우는 항상 바뀝니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뭐가 좋다 이렇게 장담을 못합니다. 캐릭터 특성도 똑같고 직업도 똑같고 어느 직업이 좋아요 어느 특성이 좋아요 항상 많은 질문을 합니다. 오리지널 때부터 십몇 년을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야. 근데 답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직업이 버프가 되고 어떤 직업이 너프가 되고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본인이 하고 싶은 그리고 해서 재밌는 그리고 룩이 괜찮은 그러한 직업을 선택해서 플레이를 하시길 바랍니다. 심판관님을 믿으세요. 운명을 찾으시길. 목적의 길이 당신을 인도하길. 말하라 필멸자. 죠?